출란규실입니다. 오늘도 애란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교훈, 이런 것을 전할 수 있는 에피소드 하나를 더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원래 이제 책에서 나온 제목은 난 가격을 실토하고 치르는 홍역,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제가 이제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좀 바꿔봤습니다. 우리가 출란을 하면서 가정의 평화를 해치면서까지 이 취미 생활을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회의감이 가끔씩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부부 중에 양 부부가 전부 다 출란을 관심이 있고 좋아한다면 괜찮은데, 한쪽, 그러니까 부인이 됐든 남편이 됐든 한쪽만 출란을 좋아하고 한쪽은 출란하고 완전히 문이 아닌, 또는 그쪽하고는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과 이렇게 같이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은 출란으로 인해서 부부 싸움을 한 경우가 여러분들도 많은 경험을 좀 하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이외는 아닙니다. 뭐 부부 싸움 이렇게 하다가 걸핏하면 베란다 나가서 난을 들고 밖으로 던져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 또 출란을 산 가격을 갖다가 지금도 저는 공개를 못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같이 출란 가격을 식구들한테 공개하지 못하시는 분들, 지금까지 그런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출란 때문에 부부싸움도 자주 하시고. 오늘도 이제 그런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책에서는 이희 선생이라고 했는데요. 이희 선생이라는 분이 출란을 베란다에서 많이 키우고 있었는데, 이 출란 가격을 공개하지 못하니까, 이게 오래전 얘기니까요. 200만 원 주고 사왔다, 300만 원 주고 사왔다, 많게는 한 1000만 원 이상 줬다, 이런 얘기를, 자기 와이프한테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더군다나 돈이 많으면 괜찮은데, 월급쟁이를 한다거나, 이러신 분들은, 정말 이런 얘기를 하기가 상당히 곤혹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아마 이분도 자기 부인에게 난초 하나씩 가져갈 때마다 2만 원 주고 샀다, 3만 원 주고 샀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부인은 그런 줄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집에 이제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베란다를 나가봤더니 자기 아끼는 난 중에 최근에 얼마 주고 샀는데 돈을 굉장히 비싸게 주고 샀는 난인가 봐요. 그게 이제 없더라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상하다 해서 와이프한테 물어봤대요. 여기 난이 하나가 있는데 안 보인다. 당신 혹시 아느냐? 그랬더니 아는 동생이 집에 놀러 와서 선물로 하나 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왜 주냐고 했더니 왔는데 그거 몇만 원짜리 하나 못 주느냐, 친한 동생인데, 그리고 나는 또 키워보고 싶다고 하길래 당신이 얼마 전에 한 3만 원 주고 사왔다고 한 거 내 선물로 줬다. 그래가지고 이 선생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집 어디냐, 빨리 가보자. 그것도 왜 그러느냐. 그래서 사실상 이 난이 한 500만 원짜리인데 당신한테 내가 거짓말을 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난인데 이거 돈 주고 살 수도 없다. 빨리 가보자. 이거 이제 그 와이프도 깜짝 놀란 거죠. 놀라서 이제 그 집에 간 거예요. 밤에 찾아갔는데 그 난을 받으신 분이 딴 사람한테 또 선물을 하고 없더라는 거예요. 그거 어떡합니까? 거의 이제 멘붕에 빠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기회로 그 와이프한테 실토를 했대요. 이 난은 사실은 50만 원짜리고 이건 100만 원짜리고 이렇게 쭉 실토를 하고, 사실 이게 여기 묶여있는 돈만 또 억대가 넘는다. 그러니까 이 난이 굉장히 비싼 건 굉장히 비싸니까, 물론 싼 것도 있지만 이렇게 선물로 주고 그러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실토를 하고 나니까 이제 그 와이프도 물 줄 때나 빌어줄 때나 옆에서 이제 좀 도우려고 하고, 또 자리를 비우면 대신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신경을 쓰게 됐다 하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는 이제 난가격을 공개하고 나니까 부작용이 발생하죠. 부작용은 뭐겠습니까? 또 난을 사가지고 가면 이제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다가 안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하고 가져오면 몇백 원짜리고 몇십만 원짜리라는 걸 아니까 득 가져오면은 지난번에 당신 500만 원짜리라고 한 거 난하고 비슷하네. 이거 당신 무슨 돈으로 샀어? 이렇게 자금 출처.
예. 자금 출처를 이제 캐묻게 되죠. 이거 이문이종이고 비싼 것 같은데 무슨 돈으로 당신 샀느냐, 빨리 바른 대로 대라, 이렇게 해서 자금 출처를 이제 추궁하게 되는데, 이 선생도 똑같은 경우를 겪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초를 갖다가 집에 반입을 할 때에는 그냥 이제 옛날처럼 들고 가지 못하고 그 가방에다 넣고 가거나,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은 경비실에다가 맡겨놓고 몸만 들어갔다가 이제 슈퍼를 마트 장보러 보낸다거나, 아니면 뭐 목욕을 갔다 가거나, 이렇게 해서 집을 잠깐 비우면은 내려가서 그 난초를 이제 가지고 와서 빨리 심어가지고 그 잘 안 보이게, 네,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반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가정집에 사시는 분들은 담벼락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는 경우도 있고, 이제 집사람이 안 볼 때 몰래 이제 담벼락 위에서 가져와서 심고 빨리 숨겨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지혜를 좀 발휘하게 되고 그렇게 했다는 이제 에피소드인데, 이 내용을 제가 이제 보면서 저도 하나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제가 아시는 분 하나는 난가격을 공개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저한테 귀뜸을 해주셨어요, 옛날에. 그래서 어떤 방법이냐 했더니, 난을 하나씩 팔면은 조금씩 띄어서, 여보 이거 난 하나 팔았어, 그러고 5만 원씩 주고, 10만 원에 팔았어, 당신 나하고 반반 나눕시다, 그래서 5만 원 주고, 물론 이제 판 거는 몇백만 원에 팔았겠지만 뭐 10만 원도 주고, 이렇게 팔 때마다 돈을 줬더니 자기 못지않게 그 집사람이 그 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애지중지하고, 지금 물 줄 때 안 되느냐, 지금 빌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먼저 이렇게 꺼내기도 하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어디 이제 여름에 친구들하고 어디 뭐 해외여행이라도 가면은 물을 못 줘가지고 고민할 그런 필요도 없이 와이프가 물도 잘 주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 난을 좀 팔면 와이프하고 조금씩 나누면은 이제 그런 분란이 좀 없어진다, 이렇게 이제 귀뜸을 해주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 출란이라는 것이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컬렉션이라는 것은 결국 남들이 안 가지고 있는 거를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이 수집의 기본 원천이 거기에 이제 그 의식에 깔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가지고 있는다는 것은 희소가치성이 있고, 희소가치성이 있다는 것은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실제 그렇게 뭐 100만, 200만씩 거래되고 또 뭐 억대로 거래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집안의 경제에 어떤 큰 타격을 줄 만한 그런 자기 분수에 넘는 그런 가격의 고가의 출란을 사오는 거는, 그거는 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가정이 뭐 경제가 휘청휘청거릴 정도로 그거 하나 망가지면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뭐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냥 뭐 그러려니 할 수 있는 정도의 가격, 자기 경제적 여건에 의해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제 그 고가의 출란을 사오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그렇게 하더라도 출란이 일반 풀보다는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뭐 오래전 일이지만 저희 집사람이 누구 집들이 간다고 난초를 포장해서 가져간 적도 많았었어요. 그래서 막 진짜 대판 싸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 비싼 가격으로 인해서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란을 하면서 가정의 평화를 지키고 편안하고, 그 출란으로 해서 인테리어도 되고 보기도 좋고 건강에 도움이 되고 자기 정서에 도움도 되고, 또 그것이 자기 혼자만의 정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이 같이 즐기는 이런 취미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건 뭐 그걸로 인해서 부부간의 비밀을 막 만들고 쉬쉬하고 나중에 발각되면은 대판 싸우게 되고, 또 그거 하나 사온 것이 사기당하거나 또 죽거나 잘못되면은 그 돈 때문에 빚을 져가지고 몇 년 동안 휘청휘청거리고, 뭐 어떤 분은 전세 자금을 갖다가 뭐 가지고 난을 샀다면서요. 이렇게 이제 무리하게 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고 그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애란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분에 넘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평생 30년 40년 일을 해가지고 퇴직금 받았는데 그걸로 뭐 억대 난초를 사가지고 자기한테 맡겨두면 자기가 배양을 해서 원금을 보장하게,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있다고도 하는데, 이거 정말 지금 이런 것들이 그 퇴직금 아닙니까? 퇴직금. 그건 직장생활을 했다는 것인데,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 억대 난초 돈을 암만 많이 모아도 가정에 데미지가 가지요. 퇴직금 하나 다 날리면은 그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 이거는 무리가, 그 가정이 깨질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 출란이라는 좋은 취미를 해서 가정을 깨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출란을 하면서 우리 와이프와 집사람들하고 계속 이렇게 싸우고 부부싸움 할 것이 아니라, 저희 구독자님께서도 저한테 전화가 오시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현재도.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지혜롭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나는 안 팔았다 하더라도 내가 지난주에 사온 난이 있지, 그거 팔아서 20만 원 벌었네, 당신 10만 원 가져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돈 맛을 보여줘가지고 난하고 친숙하게 하고, 난이 귀하다는 것을 같이 공유하고, 또 난을 아끼는 마음도 공유하고, 이렇게 하면서 와이프를 점점 이 난초 세계로 빠져들게. 그러니까 이게 난초가 하나의 신앙이라고 보면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면은 어떨까? 그 외에 뭐 다른 좋은 방법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뭐 여러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소개를 해 주시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난초 가격 때문에 겪는 그런 다양한 에피소드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오늘 짧게 출랑귀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